최근에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보니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장아장 걷던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어느새 6년이 지나서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중학교에 들어가서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였고요. 또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에 대해서 또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구나, 내 배우자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에 좀 슬픈 마음도 들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덧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것은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좀 아쉽다, 이런 것을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하면은 또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보다 더 아이를 더 잘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자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초등 6년 제가 잘했던 거 첫 번째는 SNS 유튜브를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에게 SNS 사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안 된다고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 뒀습니다. 또 유튜브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각각 30분씩, 그리고 저희 부모와 같이 시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이가 사실 좀 불만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왜냐면 자기 주변에는 인스타그램을 하는 여자아이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본인만 이런 인스타그램을 잘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를 원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경우에도 각종 쇼츠와 재밌는 콘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시청하지 못해서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이런 SNS나 이런 유튜브 유해 콘텐츠들이 아이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이런 SNS 사용량이 많으면은 도파민 수용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한 SNS 사용량이 많은 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에는 우울, 불안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제가 기억을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아이에게 SNS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아이가 반복적으로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혹시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역시 부모를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계속 설득을 하였지만 이런 것이 안 된다고 확고하게 여러 차례 얘기를 하자 아이도 결국은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 지시에 따르게 되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보면 이런 유해한 SNS라든지 이런 유튜브 콘텐츠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을 봤을 때에도 이런 SNS라든지 유튜브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를 잘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등 부모님들 혹은 초등학생이 될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 역시 이런 SNS, 이런 유튜브 유해 콘텐츠로부터 아이를 잘 보호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만은 잘했다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아이와 저녁 시간을 늘 함께 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해서 아이와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실 일찍 퇴근을 할 수가 있었고, 나머지 시간에는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을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에는 그래도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숙제를 봐주기도 하고, 함께 걷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이런저런 대화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시간들이 참 저와 아이에게 모두 좋았던 복된 시간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아버지에 대한 상을, 그리고 관계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 저 역시도 이러한 것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은 싸울 때도 있고
있고 또 이렇게 다툴 때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추억거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삶에 있어서 관계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가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결정을 짓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맺는 관계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하고도 관계를 맺게 되지만 아버지하고도 맺는 관계 역시 남자에 대한 상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버지로서 어떻게 보면은 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딸에게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들이 이 시간들 자체가 아이의 성장에는 꽤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참 바쁠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쁘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가능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가 커 보니까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래도 아이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다면은 틀림없이 아이도 올바르게 잘 예쁘게 성장을 하고 부모한테도 참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초등 6년 부모로서 아쉬웠었던 부분, 조금 후회가 되는 부분 첫 번째는 운동의 부족입니다. 저는 남자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부모가 꼭 운동하라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친구들과 재밌게 놀다 보면은 그거 자체가 사실 운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딸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친구들과 노는 과정에서도 신체 활동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가 이제 시킨 운동을 할 때에만 사실 이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이 전부였고요. 신체 활동이나 운동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운동이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활력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뭔가에 집중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이렇게 즐겨 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아이가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이런 공부량이 많아졌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뒷받침할 수가 있을지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에서야 아이에게 이제 운동하라고 또 신체 활동을 늘려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는 커 가지고 그런 것들 말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쪼금이라도 좀 어렸을 때 아이가 신체 활동하는 거, 운동하는 것을 좀 좋아하고 즐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가장 크게 남습니다. 지금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부모와 같이 운동을 해 보자, 신체 활동을 해 보자 설득을 해 가지고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는 때로는 아이 앞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화라는 감정, 우울이라는 감정, 혹은 무기력이라는 상태를 어떻게 이제 부모가 관리를 하는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으로 남기 때문에 아이도 나중에 커가지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행동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이지만 때로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있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나도 모르게 보여줄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편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집에 왔다 보니까 이제 하루 종일 받은 스트레스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이제 감정적으로 하게 될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아이가 보고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았을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저의 컨디션을 짐작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오늘 많이 힘들었냐."고 "오늘은 좀 괜찮네."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인제 아이가 부모의 컨디션을 짐작을 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인제 아이 앞에서 조금 '과감 없이 드러낸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아이와 남은 시간을 통해서 제 감정을 그리고 제 컨디션을 잘 조절하는 모습을 앞으로 잘 보여줘야겠다 스스로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초등학생을 키운 부모로서 어떻게 보면 제 경험,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2가지, 그리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2가지를 여러분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공유 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가 뭐 잘났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초등학교 아이들을 더 잘 키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더 행복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한평생 이룬 그 어떤 성취보다 아이를 통해서 얻은 것들, 받게 된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걱정도 되고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곧 사춘기가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 사춘기 때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혹은 때론 내 가슴에 얼마나 큰 비수를 남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어떻게 보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의미 있고 뜻깊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선물들을 발견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더 화이팅하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종빈이었습니다.